볼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이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차서 선생님께 독서 토론에 적합한 책을 추천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여러 권 찾아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어릴 때 읽어봤던 기억이 떠오르는 책 한 권이 있었는데요. 그 책이 바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었습니다. 팀원들에게 추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예전에는 마냥 나무의 사랑을 받기만 하는 소년이 부럽기만 했는데 지금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읽고 느낀 바를 팀원들과 함께 나눠보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팀원들에게 추천하였고 팀원들의 동의를 얻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너무 유명한 책이라 뻔한 토론이 될 것이라고는 예상은 하였지만 한 번쯤은 친구들과 함께 이 책에 관해 심도 있게 토론해보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이 책에서 토론 주제로 정한 것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무한한 사랑은 옳은가입니다. 우선 설명 측의 입장을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나무가 소년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나무는 천재지변이 없는 한 멀쩡한 가지야, 멀쩡한 줄기로 내년에도 그 다음 년에도 사과를 맺으며 그렇게 평범한 사과나무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는 소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밑동만 남은 소년에게 이용만 당한 바보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란 것 말입니다. 나무는 바보 같아서 소년에게 이용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나무는 그저 소년에게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행복해서 소년을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준 것입니다. 비록 자신에게 남은 것은 없지만 소년이 행복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 나무의 사랑은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받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사랑보다 주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사랑은 실천하기가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소년에게 주었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것도 받는 것만큼 행복하다는 진정하고 순수한 사랑을 일깨워주는 나무의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자 행복이며 옳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측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나무는 소년에게 사과와 나뭇가지, 줄기, 나무 밑도까지 모두 내어준 덕분에 소년은 돈이 생겼고 집을 만들 수 있었고 배를 만들어 멀리 떠날 수도 편히 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전혀 고마워하지 않았고 나무에게 계속 받기만 하다 보니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소년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찬성 측의 주장대로 이 모든 것이 나무에게는 마냥 좋기만 하고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소년이 줄기를 베어 배를 만들어 멀리 떠났을 때에는 언제 다시 소년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과 초조함을 느껴야 했을 것이고 나무는 노인이 되어 찾아온 소년에게 나무 밑도까지 내어주며 결국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나무 자신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데 베푸는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명언 중에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원하는 것을 해주지 말고 원하는 것을 하는 방법을 가르치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나무는 물고기를 잡아다 준 셈이고 결국 소년은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자립심이 결여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사랑했다면 나무 자신이 소년 곁에 있지 않아도 소년 스스로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무한한 사랑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의 토론 결과 우리의 의견이 한 군데에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사랑을 주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개체지만 결국 자신의 존재가 손을 대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나무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한평생 동안 받기만 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나무에게 받는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또한 그 생각이 고마움을 잃게 하였습니다. 나무의 무한한 사랑은 결과적으로 누구나 하여 이기적인 선수들을 만들었고
또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의존적인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옳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나무와 소년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생각하여 봤을 때도 과연 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않는 의문점이 생겨 2차 토론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헬리콥터 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식이 성인이 되었지만 자식의 주위를 뱅뱅 돌며 입시나 취업, 심지어는 결혼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등 중대사를 결정하는 엄마를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재정적인 지원 등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식에게 쏟아붓는 헬리콥터맘. 헬리콥터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참 닮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면에서 말이죠. 자 그럼 헬리콥터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식들은 어떻게 자라났을까요? 사랑을 받을 만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나무의 사랑을 듬뿍 받은 소년을 통해 자식들이 어떻게 자라났을지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소년은 나무의 양기 없는 사랑으로 삶에서 힘든 일이 있거나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소년은 나무에게 의존하게 되었고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거나 힘든 일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지 못한 채 나이 들어갑니다. 소년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나무에게 의존하고 점점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나무를 이용합니다. 이제 소년을 통해 헬리콥터맘의 자식들은 어떻게 자라났을지 예상이 되시나요? 헬리콥터맘 같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식들은 자신이 충분히 독립해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엄마에게 의존하며 자립심을 가지지 못하게 되고 진정한 어린이의 기회를 놓쳐버린 채 자라나게 됩니다. 이렇게 자라게 된 자식들은 나이가 들어도 소녀와 같이 남에게 바라기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읽고 1차 토론에 이어 2차 토론을 거듭한 결과 우리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든 헬리콥터맘이든 그 사랑에는 부족함이 없지만 그 사랑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든 헬리콥터맘이든 소년, 자식의 인생 옆에서 항상 도움을 줄 수 없고 대신 그 인생을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헬리콥터맘과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쳤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얻어내고 스스로 이겨내는 방법을 말입니다. 또한 우리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라고만 생각하시는 어른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어른들에게 의존하여라 생각을 버리고